자, 안녕하세요. 네, 비단길 캡틴입니다. 기사를 이렇게 둘러보다가, 이런 기사가 좀 전에, 오늘 오후에 올라왔길래, 보다가, 요거는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일단 방송을 켰어요. 한은에서 물가 상승 압력 커질 수도 있다. 금리 인상을 하기 위해서 깜빡이를 넣는 거다. 뭐, 이런 기사예요. 한은에서 계속 올해 뭐 두 번도 할 수 있고, 한 번도 할 수 있고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죠. 그리고 언론에서 계속 이렇게 보도를 해요. 근데 어제 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금리를 인상을 하려면 두 가지가 먼저 따라야 돼. 뭐가 따라야 돼요? 원자재 가격이 폭등을 주는 슈퍼 사이클이 와야 되고요. 슈퍼 사이클이 와야 되고 또 하나는요. 사람들의 소비가 증가해야 됩니다. 그죠? 소비가 증가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와요? 인플레이션이 온다. 인플레이션이 오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게 된다. 요게 순서라고 말씀을 드렸어. 그쵸? 요걸 다시 기억하면서 근데 여기 제가 요번에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원자재 가격이 한번 폭등을 확 줬다가 지금 촥 제자리로 내려가 있는 상태잖아요. 요거 슈퍼사이클 아니다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어제 영상에 설명하기 위해서 요거 설명은 했는데 지금 원자재 슈퍼사이클 이거 슈퍼사이클 아니다라고 보는 거야. 요거는 후속 제가 오늘 영상을 기사를 좀 정리를 해갖고 영상 녹화 떠가지고 편집해갖고 올리는 게 가능할지 모르겠어. 오늘 할 수 있으면 하고 지금 새벽 2시라 쉽지는 않을 것 같아. 오늘 하든가 아니면 내일까지는 이제 올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 보시면 얘가 왜 원자재 가격이 작년 말부터 폭등을 한번 줬었냐. 요거는 주식으로 따지면 뭐 주식에도 작전이 있잖아요. 작전을 펼쳤던 것 같아. 제 생각에. 요거에 대한 건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원자재 가격이 올라야 되고요. 사람들의 소비가 늘어나야 된다. 그러면 인플레가 오고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요거를 가지고 기사를 한번 읽어보자고. 이 기사 자 봐봐. 저는 좀 앞뒤가 안 맞다고 보는 게 어찌됐건 우리 경제예요. 미국이 아니라 우리나라. 코로나19 회복 과정에서 인플레이션, 그죠? 지속적 물가 상승 압력에 빠질 수 있다. 인플레이션에 빠질 수 있다는 한국은행의 경고가 나왔다. 저는 햇소리라고 보는 거예요. 왜? 백신 접종과 함께 억눌렸던 수요가 살아나는 데다 지금 백신 접종했다고 억눌렸던 수요가 살아나고 있어요? 아니, 돈을 쓰고 싶은데 여행도 가고 싶고 다 하고 싶은데 하려고 준비했었는데 어떻게 돼? 델타 변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2단계였던 게 거리두기가 4단계로 지금 격상되면서 뭐 만날 수도 없어. 사람을 여행도 못 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지. 이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 두 가지 요인. 사람들의 소비가 늘어나야 된다. 그 얘기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원자재 가격 상승 압력까지 더해졌다는 논리. 이것도 안 맞지. 왜 안 맞아요? 근데 여기 나오죠.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야 된다. 이 두 가지 원인이야.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온다. 그죠? 우리 공부했던 내용대로. 그러면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 요 얘기인데, 두 개가 다 안 맞아. 원자재 가격 상승했다가 어떻게 돼? 이건 작전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촥 빠져갖고 여기까지 내려와 있어. 지금 우리도 이거 갖고 계신 분들 되게 많은 것 같아. 원자재 뭐 ETF라든가 이런 거. 그래갖고 어제 영상 보고 댓글 달리는 거 보니까 존버를 하겠다. 또는 그러면 갖고 가면 되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어디서 샀느냐가 되게 중요하죠. 어디서 샀느냐가 중요해. 가지고 가더라도. 그지? 그리고 얘가 지금 말 그대로라면요. 이거 신호도 안 나왔고 이거 신호도 안 나왔어. 그럼 금리 인상 아직도 멀었어. 어디까지 밀릴지. 그죠? 아직도 모른다는 게 쉽게 말해서 무조건 가져가는 게 아니다. 이거는 뭐 따로 제가 ETF 영상을 지금 요거 영상 만든 다음에 따로 만들려고 해요. 그거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연구하시면 되겠고 그러면서 8월 이후 금리 인상을 위한
사전 포석으로 풀이된다.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이 금리 인상을 안 했어요. 지금 미국은 이거 아니잖아요. 금리 인상 아직 안 해. 근데 우리가 선제적으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요, 이 선제적인 금리 인상, 금리 인하 이거는요, 사라진 지 오래됐어,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는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같이 따라 올리고, 금리를 내리면 같이 따라 내리기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선제적이라는 게 없어졌어요. 근데 요번에는 우리가 먼저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흘러나오죠. 근데 저는 못할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미 신흥국들 중에서는 뭐 러시아도 그렇고요. 한 10개국 이상이요. 벌써 금리 인상을 미국보다 먼저 한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10개국 정도가 넘게 있어. 이미. 우리도 할 수 있다. 이건데 우리는 못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이 말 같지도 않은 이유 갖고.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이유를 내세우면서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못할 것이다. 왜? 한번 볼까요? 요 이유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뭐 4개국, 일본, 한국, 중국, 미국 이렇게 해놨는데요. 요게 가계 대출이에요. 가계 대출. 가계 대출이 코로나 이전에도요. 한국은 계속 상승을 해왔습니다. 그죠? 계속 상승을 해왔어. 살기가 힘들었다는 얘기지.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요. 이 속도가요. 급격하게 올라가, 각도가. 우리나라가 세계 1위. 가계대출은. 가계대출 규모도 세계 1위고요. GDP 대비해서. 속도도 1위야. 근데 이거 뭐 하느라고? 빚내서 집 사고, 빚내서 주식 사고, 빚내서 비트코인 사고, 또 장사하는 사람들 버티기가 어려우니까 빚내서 버티고 있고. 지금 요거 때문이다.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어. 근데요, 기업은 좀 다릅니다. 기업은요, 한국 기업 주황색이, 한국 기업이 파란색이네. 그죠? 여기는요, 파란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나마 괜찮아. 중국이 문제예요. 요게 이제 다음에 제가 영상 만들려고 하는 게 중국 기업들이 이제 다 작살을 났어. 요번에 원자재 가격 파동 그걸로요, 그 작전으로 중국 기업들이 다 작살 나버렸다. 그 근거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 근데 어찌됐건 뭐다. 기업은 그나마 우리 기업들은 괜찮아요. 물론 코로나 이후에 급격하게 올라가는 건 맞아. 근데 그거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어디든 다 마찬가지니까. 근데 문제는 이거죠. 문제는 이거야. 가계. 금리를 인상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금리를 인상하면, 자, 일단 집을 산 사람들 얘기를 할게요. 요런 기사 일단 먼저 볼까요? 자, 요 기사 보면요. 어찌 됐건, 영혼까지, 영끌공화국. 이게 뭔 얘기야? 영혼까지 끌어서 집 사고, 주식 사고, 비트코인 산 사람들. 이게 공화국이 돼버렸다. 그것도 20대, 30대, 40대 젊은 층들. 그 젊은 층들. 그죠? 그 수치가 지금 이렇게 도표로 나타나고 있는 거다. 그런데 금리를 인상을 했다. 금리를 우리가 먼저 한다. 그죠? 서울 시내 보통 10억 정도 해요. 강남권 아니더라도 평균적으로. 10억 이상이야. 아파트 하나. 그래서 한 5억은 대출이다. 절반 정도 뭐 대출이든 아니면 한 3억 대출이라고 쳐. 적게 잡아서. 이자가 한 200만 원 나간다고 쳐. 매달. 200만 원 나간다고 쳐. 대강 잡아서. 그런데 지금 기준금리가 0.5인데요. 이게 1로만 올라가도 2배가 돼요. 그죠? 0.25씩 2번만 올리면 1돼. 2번 올리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200만 원 이자로 내던 게 400만 원이 돼. 400만 원이 돼. 기준금리 기준이지 실질금리는 뭐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400만 원 2배가 늘어나요. 이자로 지불해야 되는 게 집에 대해서. 그죠? 의식주 중에 주에 해당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어지고 이거를 내야 되니까 집을 지켜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데서 쓸 돈을 갖다가 줄여서 어떻게 돼요? 이자로 감당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 먹던 거, 뭐 치킨을 일주일에 한 번씩 시켜 먹던 걸 2주에 한 번씩 시켜 먹고요. 외식을 일주일에 한 번 가던 거 2주에 한 번으로 줄여야 되고, 그지? 애들 학원 2개 다니던 거 하나로 줄여야 되고요. 소비가 줄어들죠. 그러면 전반적으로 경제가 어떻게 돼요? 당연히 다운이 되겠지. 그러면 어떻게 돼?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뭐를 일으켜요?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일으킵니다. 그죠? 그러면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어지겠죠.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미치 돌아가시겠는데, 힘들어지겠죠. 근데 그게 다 젊은 층이야. 그런데 내년 3월에요. 우리나라에 대선이 있어. 비트코인 사갖고 빚내갖고 비트코인 하는 사람들 지금 안 그래도 다 작살나 있는데 이자까지 더 2배로 늘어나요. 주식하고 있는 사람들 마찬가지. 집 산 사람들 제일 커요. 이건 이 사람들이 지금의 정보를 찍어줄까요? 그 제 생각은 내년 대선 전까지는 금리 인상 할 수가 없다. 이게 답이에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몰라. 또 경제에 뭐 다른 요인들도 여러 가지가 있고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서 뭐 우리가 금리 인상을 먼저 단행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못한다라고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은행에서 하겠다. 또는 언론들에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게 뭐예요? 결국에는 시장을 주식으로 따지면 주식시장을 누르는 요인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과열을 막겠다. 아니면 경고의 메시지일 수도 있고요. 좋게 해석하자 그러면. 그지? 어찌됐건 뭐다? 뭐 이거 되게 웃긴 게 그러면서 또 반대는 이런 기사가 나와. 수출 사상 최대에도 불구하고 델타 변이 확산으로 내수 침체의 우려가 다시 불거졌다. 이게 뭔 얘기야? 소비가 안 일어날 거다는 얘기지.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금리를 인상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가 되잖아. 반대로. 그런데 오늘 이런 기사가 하겠대. 이런 문제로. 소비가 막 늘어나고 원자재 가격이 아니 폭락한 지가 언젠데. 사진도 보세요. 유가 지금 합의 봐갖고 떨어진 지가 언젠데 지금. 응? 왜 이러는 걸까요? 이유가 있겠죠. 한쪽에서는 막 이런 기사가 나오고 내수 진작이 숙제다. 그지? 부동산 증시 과열로 가계 부채 급증이 지속적이다. 이걸 부추기는 걸까요? 근데 이게 늘어나니까 어떻게 해? 이거를 막기 위해서 금리 인상 할 거야 액션 경고. 그지? 그거일 수도 있지. 그런데 이거 안 잡혀. 명분일 수 있어요. 우리가 경고를 했는데 니들이 말을 안 들어서 우리가 타이밍을 놓쳐버렸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 그죠? 뭐 어찌됐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금리 인상 할 수 없을 가능성이 크다. 그냥 액션일 가능성이 크다. 그럼 주가는 어떻게 내려온다. 뭐 이런 요인으로 주가가 밀려. 그러면 금리 인상 곧 할 것처럼 얘기해요. 미국보다 우리가 먼저. 근데 금리 인상 못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제가 설명드리잖아요. 뭐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면. 근데 뭐 그 근거는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주가가 내려오면 겁먹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내려오면 땡큐 하고 매수 관점이다. 답이 나오는 거죠. 아직까지 원자재 슈퍼사이클도 안 왔다 그랬어. 그죠? 그 다음에 사람들 소비 심리 안 일어나고 있다 그랬어요.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다. 그리고 점점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어서요. 어제 크루즈로 예를 들었잖아요. 그 젊은 뭐예요? 돈 있는 사람들 얘기야. 한마디로.
얘는 제가 그걸로 들었지만 그 비싼 거를 돈 없는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예약을 해 미리 돈 지불해 놓고 2년 후에 가고 막 이러는 거를. 그죠? 있는 사람들은 돈이 많아 지금. 여윳돈도 있고 빚 안 내도 돼. 근데 없는 사람들은 지금 빚 내갖고 집 한 채라도 사고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주식 투자하고 비트코인 투자하고 지금 이러고 있다는 얘기.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해야 돼요? 부채가 있는 사람들은 정리를 빨리빨리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버블 터지기 전에. 터지면요 제일 먼저 쓰러져. 빚이 많은 사람들. 특히 빚을 내가지고 자산을 늘리려고 했던. 그 자산이라는 건 뭐 집도 자산이고요.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전부 자산이죠. 빚을 내서 자산을 자산으로 빚을 자산으로 바꿔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결국에 뭐예요? 다 터진다. 자산도 날리고, 있던 돈도 날리고, 그죠? 빚은 빚대로 남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결국엔 뭐예요? 이럴 때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빚내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은요. 다른 해석인데 왜? 항상 이럴 때 저금리니까 어떻게 해요? 돈도 많이 유동성도 많이 풀렸으니까 이럴 때 빚을 내서 어떻게 해야 돼?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 여기가 부자가 되는 거 아니냐? 그쵸? 맞는 얘기긴 해. 근데 지금은 아니다는 얘기야. 그리고 지금은 버블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자, 근데 내려올 때 매수 관점은 매수 관점인데요. 금융적인, 경제적인 요인이 아니라 외부 변수. 지금 미국과 중국의 한바탕 싸움이 일어난다. 그거를 제가 일본의 하계 올림픽을 기점으로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요때 일본에서 뭐 코로나가 막 확산이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여기 무슨 문제가 지금 태풍이 그때 일본을 강타한다, 폭염이 강타한다,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잖아요. 진짜로 만약에 혹시라도 일어나 버리면 그 뭐 문제가 터져 버리면요, 주가에 악영향이 올 가능성도 있겠지. 거기에 전 세계인들이 다 모여 선수들이 그랬다가 어떻게 돼요? 자기네 나라로 갔을 때 이때가 문제라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전 세계로 확산된다. 뭐 이미 확산되고 있지만 더 급격하게. 그러면서 거기서 또 뭐 새로운 변이가 또 나온다. 이래버리면 암울해지지. 그죠? 주식시장에도 암울한 상태가 또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치? 거기에 원전이 뭐 이런 자연재해로 인해서 원전에 또 문제가 터져버린다거나 이래버리면 이건 정말 문제가 더 커집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은 불안 요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보다는 뭔가 하방 압력이 큰 모멘텀이 많다. 그래서 올라갈 때마다 현금 비중 늘려놓자겠고요. 지금 이제 내려가게 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기다렸다가 분할로 싹 겁먹지 마. 시장은 이대로 안 죽어요. 안 죽고요. 끝나지 않았다. 그러니까는 겁먹지 말자. 그리고 이런 쇼도 하고 있다라는 거. 금리 인상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근데 자꾸 하겠다고 말도 안 되는 거 갖다 붙이면서 얘기를 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얘기가 미국 발로 해서 시작돼서 우리나라로 뭐 번지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인플레이션이 어쩌고저쩌고 하죠. 인플레이션 아닙니다. 오히려 디플레이션이 더 깊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 원래가 디플레이션이었어요. 전 세계가 미국도. 그러니까 특히 선진국으로 갈수록 잘 사는 나라일수록 디플레이션이야. 장기 디플레이션.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돈을 풀어서 인플레이션을 유발시켜야 돼. 그래서 이런 사태를 사이클이 일어나면서요. 한 번씩 10년에 한 번씩이든 뭐 그런 식으로 주글라 파동이 됐든 뭐가 됐든 인플레이션을 유발을 시켜요. 그래서 돈을 푸는 거야. 근데 지금은 아직 인플레이션 준비도 안 됐다. 시작도 안 했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너무 주가 빠지는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시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금 비중을 안 만들어놨어. 위에서 요번에. 그죠? 그런 분들이 이제 걱정이 되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야. 올라갈 때는요, 또 비중 늘려야 돼.
현금 비중을, 주식을 줄여야 돼요. 그 내려올 때는 또 분할로 사시면 됩니다. 그런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네, 편안하게 뭐 이런 거 저런 거 막 안 좋은 거 뉴스들 막 나오면서 사람 심리 불안하게 만들면서 주가를 막 툭툭 떨어뜨려. 그쵸? 그렇게 불안할 거 없다. 이렇게 죽지는 않는다, 시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 기사 보는 순간 요거는 조금 설명을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어제 설명드렸던 거하고 이어지고, 어제 원자재 가격, 원자재 슈퍼사이클, 저는 아니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아직 그것도 안 왔다. 그거의 근거는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겠다. 지금 원자재 ETF 미국에 그거 갖고 지금 물려 계신 분들 생각보다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그분들 위해서 ETF 관련해서 제가 요거 영상 올린 다음에 바로 만들게요. 바로 짧게 만들어서 어떤 거에다 해야 되고, 또 뭐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설명을 좀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ETF 미국 거 하시는 분들, 뭐 우리나라 것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미국 거 하시는 분들, 그거 한번 보시면서 한번 연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주식시장 빠져도 너무 걱정하지 말자. 요게 핵심입니다. 금리 인상 할 수 없는 조건에 꼭 할 것만 같이 이렇게 기사를 내보내면서 할 것처럼 하는 것 뿐이지, 금리 인상 못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제 생각입니다.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